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리플사와 XRP에 관련해가지고 유난히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나왔습니다. 한 가지가 또 추가가 된 것인데요. 리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한 건 또 추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리플사와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사 CEO를 대상으로 또 다른 집단 소송이 제기가 됐다는 것인데요. 리플사가 XRP 판매와 관련해서 증권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이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이 소송건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에 접수가 된 상태이고요. 그들은 리플사가 XRP 판매에 있어서 허위 설명으로 투자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 기사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소송을 제기한 회사의 이름은 Bitcoin Manipulation Abatement LLC로 유한 책임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었던 이 소송의 쟁점 같은 경우는 리플사가 XRP가 증권으로 판명된 뒤에 판매를 했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빵형과 리플사가 XRP에 관련된 설명을 잘못해가지고 사람들을 하여금 투자를 부추겼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이제 한 가지 특이한 의문점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소송을 맡고 있는 컨센서스 러라는 그 법률 회사가 있는데 푸에르토리코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변호사들인지는 모르겠는데 보통으로 대도시에 있는 유명한 로펌을 이제 고용을 하는데 그것에 반해서는 약간 이례적인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소송을 제기한 회사 Bitcoin Manipulation Abatement LLC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이제 설립된 것으로 온라인상에서는 거의 흔적이 없는 회사라고 합니다. 이 회사는 또한 작년 11월에 있었던 파생상품 거래소 FTX의 집단 소송에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 하이에나처럼 소송건만 이렇게 냄새를 맡고 다니는 그런 집단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한 번 더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 리플사 이 XRP 증권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소송이 걸려대고 있습니다. 어제 저도 지나가는 말로 SEC가 빨리 증권 문제를 좀 해결해줬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었는데요. 또 이런 식으로 사단이 나게 되네요. 진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SEC가 XRP에 대한 판결을 확실하게 내려주기 전까지는 이런 소송들 몇 년이든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루한 소송 이야기가 계속되게 될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좀 안타깝네요. 자, 그리고 SEC에 대한 언급이 나와서 말인데요. 최근에는 이 XRP 커뮤니티에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겔가트론이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최근에 이런 트윗을 남겼습니다. SEC 여러분,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인 제미니가 XRP를 상장하지 않음으로써 시장 조작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재를 가해야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이 제미니 주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타일러 윙클보스가 트윗을 리트윗하면서 XRP 군대는 정말 멍청한 악플러들이다. SEC를 태그한다라고 해서 XRP가 증권이라는 것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타일러 윙클보스 역시 XRP를 보고 증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SEC가 언젠가는 그 입을 열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다음 소식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입니다. 리플사에서 진행을 하는 팟캐스트 데이비 슈월츠가 진행을 맡게 되는 블록스타즈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녹화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팟캐스트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의 명단을 예를 들어서 살짝 공개를 했는데 이 크리스 랄슨이라든지 개발자 플랫폼인 팀 에이컨 그리고 그의 창립자 또한 바이낸스 US의 캐서린 콜리 등이 여기에 이제 같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전혀 놀랍지는 않은 명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렇고 알스리도 그랬었고요. 이런 식으로 회사 내에서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리플사도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리플사의 간부라든지 나와가지고 여러가지 정보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좀 투자자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영양가 있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게 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는데 리플사의 XRP를 활용한 국제송금 ODL을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래소죠. 멕시코의 비소가 지난 한 달간 그러니까 4월간 1억 8천만 달러에 달하는 송금액을 XRP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는 해당 업체 설립 이래 최대 송금액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최고치를 갱신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4월 같은 경우는 이 전염병 사태 때문에 온갖 난리가 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금량이 최대치를 넘었다. 꽤 인상 깊은 그런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XRP에 활용한 송금량, 볼륨들을 또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최근에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로 필리핀 같은 경우 최고치를 갱신을 했으나 최근엔 약간 저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마찬가지로 호주도 비슷한 흐름, 멕시코도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송금량이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더욱더 활발한 XRP를 활용한 송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ODA를 지원하는 나라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테스트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다가 오픈을 좀 해주면 정말 좋겠는데 과연 언제쯤 이게 될지 한번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짧은 소식들 오늘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심란한 소식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답답함을 감출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힘든 시간들이 빨리 지나고 문제들이 하나둘씩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저는 여기서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안녕히 계십시오.